한국과 태국이 대규모 방산물자 수출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미얀마 군부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2011년 이후로 홍콩, 신장, 위구르 그리고 미얀마에서 급증하는 정치적 박해로 인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긴급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 여자의 성공적인 탈출을 이뤄냈던 한국에서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는 난민 구조에 한국이 나설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군비 증강에 나선 태국을 통해 한국, 태국, 미국이 연합하여 미얀마 회복 작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팀이 미얀마와 태국 접경 지역의 미얀마 군부로 인해 탄압을 받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젊은이들 중에 한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젊은 대학생들도 있어 한국 언론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해도 태국 정부에서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얀마 군부에 의해 체포 구금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카렌족 반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최소한의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이지만 점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중앙 집권기관을 장악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에 숨어있는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젊은 청년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다수는 한국어를 잘 할 줄 알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한국의 팬들이 많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은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미얀마의 유엔의 개입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인해 유엔의 안보리 개입이 불투명해지면서 미얀마의 혼란 정국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선 미얀마의 K-팝 팬들이 한류 팬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군부의 편을 들고 있는 극단주의 불교 세력을 앞세워 마치 중동의 독재국가와 같이 종교를 앞세운 표현의 자유억압이나 해외 문화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짐이 보이면서 미얀마 내에 있는 수많은 한류 팬들이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사태 이후로 제일 인기 외국어가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치고 올라가면서 한국어가 최대의 인기 외국어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언어 문법 구조와 글자 시스템이 한국어와 한글과 유사해 미얀마인들에게 한국은 마치 꿈의 나라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가 장악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멈추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국과 연출이 닿아 있는 이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태국 파견. 현재 태국은 한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맹방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 발생과 동시에 5일 만에 유엔을 통해 쌀 원조를 승인했고 한 달도 안 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전투병력 투입을 승인하고 총 6,326명의 지상군 해군 공군을 파병하여 한국과는 아주 깊고 오랜 군사동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코브라 골드 훈련을 통해서 미국, 한국, 태국 3국이 연합한 태평양 안보 보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국이 미얀마 민주화 시위로 인한 난민들을 꺼려하는 이유는 바로 태국의 총리가 바로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전 미얀마 난민을 받아줬다가는 태국까지 정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가 장악한 상태로 미얀마 해변의 난민 구조를 위한 상륙함을 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타이만의 독도함과 같은 대형 상륙함을 정박시켜 놓으면 태국 미얀마와 국경을 통해서 난민 후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은 2015년 이전부터 미얀마의 내전으로 발생하는 난민들을 약 30미용 단위로 한국에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인천이나 부평 등지에 잘 정착하여 취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자녀들은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난민 후송 프로그램은 단순히 난민을 이송하는 게 아닌 특수부대의 양성의 목적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수부대의 양성 프로그램 진행. 한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유니티를 보유한 나라로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의 특수부대 창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에는 국가가 나서지 못해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당시 한국 교관들은 자신들의 월급 중 일부를 약 20만 원가량을 떼서 캄보디아 수 도디 레시피에 보태는 정성까지 보이며 효과적으로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캄보디아의 총기류 중 다수는 한국산을 수입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미얀마 역시 그러한 일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어린 아이들 경사놀이 수준의 훈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전 훈련을 한국에서 경험을 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특수부대의 양성 프로그램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오합지졸인 미얀마 군부를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미얀마가 이러한 특수부대의 양성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또 군부 세력 대신 민주주의 정권이 집권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얀마는 사실상의 준혈맹 상태가 되어 말라카 해협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의 안보축을 한국과 함께 형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면 미얀마와 태국 등 우방국들이 뒤에서 중국을 후방에서 공략하는 상호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코브라 골드 상륙작전. 미얀마 군부의 전복을 위해서는 태국과 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지속리아를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현재 태국의 프라이유 제로차 총리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으로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태국은 전통적인 자유세계의 멤버로서 한국-미국과 우방 관계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태국의 프라휴지로 차 총리가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면 미얀마를 도와 미얀마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태국은 대부분의 방산 물자를 한국산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50 고등 훈련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고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 태국군의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고, 태국 국왕의 이름을 붙인 3,000톤급 부미폰 아두냐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인도하여 태국군의 군수 물자 상당수를 한국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닭과 같은 형상의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닭의 형태는 태평양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형태로 해양 출구가 단 한 개뿐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태평양 연안국들과 충돌이 잦아 인도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영미권이 정확한 말라카 해협을 대신할 태국의 운하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 그 대신 미얀마를 공격한 것입니다. 미얀마는 마치 닭의 다리와 같이 생긴 형태로 중국에겐 태평양이 아닌 인도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출구가 된 것입니다. 미얀마를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 등 자유세계 진영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라인의 틀이 깨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얀마가 인도태평양 안보라인의 추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를 적극적으로 돕고 군부 세력이 전복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미국, 태국 해군 및 해병대는 주기적으로 코브라 골드 훈련을 통해서 연합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얀마 군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이 될 수 있는 작전입니다. 태국은 한국군의 무기를 받아 군사력을 크게 증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얀마 군부를 타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파트너입니다. 한국, 미국, 태국이 연합으로 미얀마 군부를 공략하게 되면 미얀마는 한 번에 인도태평양 전선의 민주진 형편에 속하게 될 수 있고, 그동안 분열됐던 미얀마의 소수민족들 간의 통합을 통해서 남하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과의 양안 갈등, 북한의 안보 상황, 또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공약과 같은 일들이 연달아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같은 서방 진영 국가들이 미얀마에 신경을 쓸 만한 겨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미얀마의 해방을 추진했다가 대만이나 한반도 혹은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분쟁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거나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미얀마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얀마만의 민주주의 인사를 한국이나 서방으로 탈출을 돕고 난민들을 구조하는 데 한국 등 서방 국가들의 협력과 특히 가장 인접한 국가인 태국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의 군비 증강과 한국산 무기의 도입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미얀마의 봄은 언제 찾아올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